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오전 7시 7분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제 주변에서 또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사회 현상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그 1970년대 그러니까 1970년대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이제 영남신학교 다니고 또 군대 생활도 좀 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할 때고 그럴 때가 내가 1970년대거든요. 그때에 그 당시 사회 생활하면서 이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받았던 봉급 월급 액수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물가, 1970년대에 있었던 물가, 그리고 그 당시에 급료는 얼마쯤 됐는가, 공무원들 급료는 얼마쯤 됐는가, 그게 공무원들 기타 기업에 다니셨던 분들 급료, 그리고 그 당시에 생필품에 대한 가격, 이게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2025년 지금 현재 이제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특히 이제 한 100년쯤 뒤에 그럼 2125년, 200년 뒤에는 2225년, 300년 뒤에는 2325년에 지금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어떤 기록이 계속 있다고 하면은 그거 보면 상당히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1970년대라 그랬는데 1970년 말고 1894년 그때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고 그 당시에 또 시카고 미국에서는 시카고에서 그 박람회가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때가 시카고 박람회가 1893년인가 아마 그래 될 건데 그때에 찍은 이런 동영상이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이제 시카고 박람회를 할 때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가 미국하고 조선이에요. 한국이에요, 한국. 그리고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는 우리 시카고 박람회가 일어날 때는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시카고 세계 박람회를 할 때 우리 조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고 주체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지금 하셨던 분이 지금 박인수 선생님인데 그 정도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래전부터 우리 대조선에서 관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이제 화폐로도 나와요. 화폐. 거기 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없애버렸다고. 없애버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확한 그 미국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거는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박인수 선생님의 이제 그 가르침을 좀 차분하게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1893년에
그 시카고 박람회가 일어났었을 때에 이런 동영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한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자, 기록을 좀 남겨놓습니다. 첫째는 뭐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내가 요즘 뭐 국내 정치에 이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국제 정치는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씁니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트럼프가 얼마 전에 저기 중동 사우디를 방문한 것 같아요. 방문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죠. 이스라엘을 좀 네타냐후하고 이렇게 선을 좀 긋지 않았나. 그래서 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하고는 이제는 좀 내팽개치는 아마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사우디하고 뭐 하고의 사우디를 방문해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정책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트럼프고, 그전에는 이제 바이든이 있었잖아요. 물론 내가 볼 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는 확실한데, 바이든이. 하여튼 여하튼 간에 바이든이 4년 동안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전에는 또 트럼프고. 그런데 한결같이 바이든이나 트럼프 정권하고 상관없이 미국의 외교 정책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앞질러 가지고 패권국이 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못합니다. 그게 제 1순위라고 봐요. 원래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키워줬던 것은 소련이 그 당시에는 중국하고는 경쟁국이 아니잖아요. 과거라면은 뭐 이제 트루만 대통령 34대 아이젠하워, 35대 케네디, 이때부터 한결같이 닉슨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입니다. 소련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패권을 다툰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고, 그리고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트루만 대통령, 아이젠하워, 케네디, 그 다음에 존슨, 닉슨, 그때까지 다섯 명의 미국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그 기간에는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련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 소련을 분해, 기운을 확 꺾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했던 거예요. 중국을 키워가지고 소련을 박살내는 거, 이런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 때 이제 국무장관이 키신저잖아요. 키신저가 탁구 핑퐁 외교를 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중국이 또 모 대통령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덩소평이 또 들어서면서 실리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썼죠. 써가지고 굉장히 미국하고 관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아지게 됐다고. 좋아지게 돼가지고 중국이 서서히 성장을 하면서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한 18년쯤 뒤에 소련이 없어져 버렸어요. 소련이 해체가 되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분리 독립해 가버리고 남은 것은 이제 러시아 하나가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없어져 버렸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계속 급성장해 하면서 시진핑 와가지고 이제 그저 등소평 이후에 강택민인가 장택민인가 그 이름 잘 몰랐으면 좀 무식합니다. 장택민이고 그다음에 이제 후진타오 그 지나고 이제 시진핑이 이제 들어서면서 시진핑이 지금 3년인째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부터 중국 힘이 너무 크니까 시진핑이 이제 하고 저게 좀 건방진 말을 하잖아요. 지금 뭐 태평양 그 넓은 바다를 같이 좀 쓰자. 미국 누구만 독점할 수 있나? 같이 좀 쓰자 이러니까 이거 미국에서 볼 때 엄마 이거 커도 너무 컸다. 중국 이놈들. 이래서 미국에는 과거부터 이제 이 중국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쪼개버리느냐, 해체시키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방향을 뭐 몇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중국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 티벳 떨어져 나가야 되고, 신장 위구르 지역도 떨어져 나가야 되고, 내몽고, 외몽고, 뭐 몽고도 이렇게 좀 따로, 내몽고, 요거는 몽고하고 분리해 나가버려야 되고, 만주라는 그 중국에는 그 말이 없다 그래요. 그 만주가 이제 바꿔가지고 동북 삼성으로 이렇게 말을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동북 삼성, 그 옛날 우리나라 땅이잖아. 그러니까 동북 삼성, 내몽고, 외몽고, 그리고 이제 신장 위구르, 티벳, 밑에 또 광동성,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5등분 내지 6등분으로 짜개려고, 분리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중국을 더 이상 이렇게 힘을 키우지를 못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짜게 해버리면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하고 미국이 종전선언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남과 북이 서로 이제 이렇게 잘 지내게끔 해서 이 한반도 전체를 생산기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살지. 좋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올해가 이제 뭐 간주로 말하면 육지 간주로 말하면 을사년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을사년은 6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2025년이 을사년이고 또 2085년이 을사년이잖아요. 그럼 120년 전에도 을사년인데 120년 전 을사년이 1905년이단 말이에요. 그 1905년 을사년에 을사늑약이 있고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미국의 이제 뭐 데프트 당시 국무장관 그리고 이제 일본의 가츠라가 뭐 그 관직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는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관직에 있는 분이니까 데프트 가츠라라고 하는 일본의 하여튼 뭐 고위직에 있는 분이죠. 내가 그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직책인지는 내가 몰라서 미안한데 하여튼 뭐 미국의 데프트 국무장관하고 가츠라 일본을 대표하는 가츠라하고 협약을 맺어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묵인하고 또 일본이 조선 한반도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묵인하는 것을 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명은 이미 그때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그 통치에 36년간 완전하게 일본 밑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 된 거고 나라가 뺏겼단 말이에요. 외교권 뭐 국방 외교 뭐 모든 것이 다 심지어는 다 뺏기고 심지어는 말도 못 쓰게 했다고 했잖아요. 한국말도 못 쓰게 해요. 글도 못 쓰게 하고, 결혼도 나중에는 이제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이렇게 시키려고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좀 더 시간이 더 흘렀으면은, 한국말을 못 쓰게 한 것은 틀림없거든,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1926년인가 27년에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일 합방되고 7년 뒤에 6년 뒤에 태어났다고. 김종필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 한일 합방되고 난 이후에 태어났다고. 김대중 씨도 그렇고, 김대중 씨가 1924년생이고, 김종필이가 1926년, 김영삼이가 1927년인가 그래요. 그때 태어나신 분이니까 한일 합병되고 난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학교 다녔을 때 그 일화 같은 거 우리가 다 듣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한국말 못 쓰겠어요. 썼다가는 뭐 두드리 맞고 막 그런 거지. 거기 1905년에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에 의해서, 왜 그 당시 일본이 강대국이 됐냐 하면은 러일 전쟁 때 그 러시아를, 소련을 그 일본이 이겼으니까 굉장하지.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그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나라 운명이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 되다 보니까 뭐 학교 가서 뭐 한국말도 못 쓰겠잖아요. 그래 됐는데 이제 8.15 해방이 된 것도 또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미국과 또 소련, 이 두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카이로 선언, 또 포츠담 선언, 얄타 회담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카이로는 저 이집트에 있고, 얄타는 저 지금 우크라이나 그 부근에 있잖아요. 얄타 회담, 카이로 선언, 또 포츠담은 저기 저 베를린 옆에 독일에 있고, 이 세 군데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가운데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는 것을 다 그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남과 북이 따개지다 보니까 말이지. 어제 아래까지만 하더라도 자유롭게 뭐 평양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했지. 지금은 우리가 지금 부산에 살잖아. 부산에서 사는데 광주 뭐 어제 아래에 포항 갔다 왔지만은, 포항 가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못 간다 이래 된 거예요. 거기 다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그래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이 두 나라의 이익이, 그 사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늘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국익을 위해서 한다 이라거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해야 되지. 딴 나라의 그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익 말고 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한다 그러면 그거 진짜 탄핵감이지.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도 자기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러시아의 이익,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그러면은, 남과 북이 전에는 두동분 됐는데, 이게 두동분 된 것을 이제 이거 뭐야, 본드로 붙이는 거야. 내가 신발을 4년 전에 아니고 5년 전에 2020년 그 4월 달에 내가 그때 우리 총선이 있었잖아요. 21대 총선 때 내가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내가 출마했는데, 그때 출마하면서 나는 뭐 집집마다 가가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집은 안 들어갔지만은 가게 같은 데는 들어가가지고 명함 주면서 내가 선거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 이제 어떤 그 신발 가게를 하나 갔어요. 가서 이제 그때 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주로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나는 뭐 내 당선되라 이 이야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오로지 뭐 허경영 신인님의 공약, 신인님의 이제 정책 뭐 이 이야기를 주로 했지, 내가 뭐 당선되고 이런 거는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거대한 어떤 기운을 우리가 느끼니까,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운이므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원원한 천지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면은, 허경영은 신인이다.
그 신인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 이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활한 천지 대운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33가지 공약이 나오고 뭐 그런 걸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신발 가격이 나도 이제 신발이 좀 다 떨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하나 샀어요. 그 집에 가서. 그때 그 상당히 신발이 비싸대요. 하나 사니까 또 하나 더 주더라고. 1+1이야. 똑같은 거 말고 조금 다른 걸로. 그리고 그 신발을 한 5년 동안 쓰고 다니니까 이게 다 닳아가지고 어제 보니까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버릴까 말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거 접착제로 붙이면 되겠더라고. 접착제로 붙이면 딱 달아붙잖아.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이소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순간 접착제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사가지고 붙이려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 접착제를 붙이면 두 개가 너덜너덜한 것이 탁 달아붙잖아.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남과 북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그 다음에 1949년에 이제 그 김구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김구 선생님 돌아가고 1년 뒤에 6.25가 터지고 그 뒤로부터 이제 우리가 뭐 또 따개제가 있잖아요. 남과 북이 함부로 못 가잖아 지금. 얼마 전에 그 강원도 그 저 동해안 고성이라는 데가 고성이지 아마 제일 높은 데가 속초, 삼척, 뭐 강릉 그 위에 고성시장이 이제 원산에 2번인가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눈이 둥그래가지고 아이고 원산을 갔다 왔어요. 예, 그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가 북한에 자주 갔다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국민들이 많이 그 금강산 구경 많이 갔잖아. 그런데 지금은 뭐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 지금 북한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지. 하여튼 간에 지금 뭐 좀 관계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것은 러시아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이 남과 북이 하나 되도록 지금 해준다고. 그래야 러시아도 이익되고 미국도 이익되고 또 우리나라도 이익이 돼요. 그래서 지금 김태유 박사님 하는 소리가 뭐냐 하니까 고조선 이래로 가장 우리나라가 이제 국운이 왕성할 그 시점에 왔다 이거예요. 이런 기회라고 하는 것은 1000년, 200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운이다 말이에요. 운. 초대박이 터지는 그런 운이라고. 그런 데다가 북극 항로가 또 열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엄청 대박을 터뜨리는 초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운때에 왔는데 이 운때에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하고 미국도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것이 자기 이익에 맞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모든 이 문제도 저출산 문제 뭐 기타 여러 가지 노후 문제 뭐 청년 취업 문제 이 모든 것이 통일이 됨으로써 이것이 서절로 해결되는 그런 운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그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중국은 미국의 방침이 한 5등분 아까도 말했지만 티베트, 신장 위구르, 내몽고 그리고 동북 삼성 그리고 광동성 요로 5개로 따개 짚버리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씁니다. 내가 지금 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뭐 재활용 이런 것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물건을 처리를 할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럼 막 뻣뻣하고 말이지 막 그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거는 저활용 봉투 같은 데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저 굉장히 그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막 그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고무 재질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큰 고무 재질 같은 거는 넣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하면은 그건 내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10년 했잖아.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그러면 가위로 가지고 다 잘라버려야 돼요. 가위로 자르면은
2등분, 3등분, 4등분, 5등분, 6등분, 뭐 어쩔 때는 20등분, 30등분까지 내버려요. 어제 보니까 그거 내가 그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리 보니까 이게 여기가 손가락에 한 가위질을 오래 하면은 여기서 물집이 난다고. 물집이 있으면 손가락이 지금 아파요. 어떤 큰 것도 한 30등분, 40등분, 50등분 잘라버리면은 굉장히 처리하기가 좋아요. 어떨 때는 뭐 2등분 하는 것도 있고 3등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6등분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틀려요. 조각 40조각 50조각 뭐 이렇게 내버리면은 그건 힘을 못 써요. 그냥 동가리 해가지고 담아버리면은 금방 처리돼 버려요. 그것은 모르는 사람은 그 감당을 몰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몰라가지고 그냥 엄두도 못 내요. 그런데 나는 저걸 많이 하니까 한 10년 정도 하니까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해요. 딴 사람들은 못 채워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듯이 중국을 따개버려야 돼요. 한 6등분으로 따개버리면 힘을 못 써요. 그게. 아마 그게 아마 미국의 방침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서로 잘 되도록 한다. 즉 말해서 개성공단 이런 거는 다시 가동이 된다고. 파주공단도 또 가동이 될 수가 있고 새로. 그러니까 그때 그 운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5,200만 명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5,200만 명이 사는데 거기서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게 말이가 거리가 뭐고 이래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하는 뭐 어떤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 이름 밝힐 수는 없고 허경영 신인 저 사기꾼 저건 뭐 그래요. 어제 그 구속 적부심사라고 있었거든.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것을 내 구속하기는 그거 하다. 이거는 나와서 불구속으로 해가지고 뭐 도저히 우려가 있나. 이거 사회적으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인데 허경영 시민님께서 이것을 판사님께서 이것을 구속을 해제해가지고 또 재판을 받도록 해주세요. 이제 이걸 했는데 아마 거기서 뭐 판사가 기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경영 시민님께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뭐 아직 구속에서 풀려나오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어떤 사람은 욕을 엄청 하더라고. 허경영 시민님한테 말이야. 그냥 창조주가 말이지. 구속이 이제 구속 적부심사에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 잘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모르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은 종교의 지엇도 몰라요. 그 이야기는 뭐 또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5,200만 명 가운데 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진향 교수라고 있어요. 개성공단 이사장이라고. 북한 사람하고 같이 뭐 빨갱이가 아니고 간첩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개성공단 이사장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학식도 굉장히 높아요. 영어를 엄청 잘하니까 이번에 DNI 미국의 정보국이 16개가 있어요. 미국에 이제 뭐 CIA라든지 FBI 국토관리부 무슨 부 해가지고 그게 정보기관이 엄청 많아요. 16개를 총괄하는 DNI라고 있어요. 그 털시 게바드가 그 총관리하시는 분인데 그 밑에서 털시 게바드 밑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을 이번에 다 만나고 왔다고.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이제 계략적인 어떤 그 상황을 영어로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고 이거 한번 만나자 이제 이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다 보니까 미국에 털시 게바드라든지 뭐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40대야. 그러니까 잘 몰라. 북한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계몽을 잘 가르쳐주고 왔어요, 이 사람이. 김진양 교수가. 아마 그것이 이제 아마 트럼프가 이제 이것을 또 보고도 받겠죠. 그렇게 하면은 아마 트럼프는 이번에 올 가을에 틀림없이
평양을 방문해서 아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아마 이어질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근 1000년, 2000년 만에 이렇게 국운이 상승하는 거고, 그때 그 운을 또 받은 이 사람이 정치인이 이재명 씨라고 말이야. 이재명 씨는 지금 어제는 인천에서 주로 연설을 많이 했어요. 어제 21일 날 인천 부근이라. 그리고 어제 아래는 이제 서울, 파주, 경기도 쪽, 여기 쪽 가서 연설을 했고, 연설을 내가 다 듣죠, 지금. 그 들을 때마다 그 이재명 씨가 그 감동을 줘요. 한 성남시장 되고부터 이분이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가 2010년인지 2008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정치를 몇 년 했나? 그건 뭐 한 20년까지는 안 되고 20년 가까이 되죠. 자기가 성남시장에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할 때가 2004년도고, 그 뒤에 이제 성남시장 출마해가지고 떨어지고, 두 번째 이제 당선됐는데, 그때로부터 이때까지 무지무지하게 탄압을 받았다고. 무지무지하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기소를 당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탄압을 받다 보니까 그 탄압받은 것을 이제 그 고통이 성화가 돼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감동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강철처럼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연설을 해요. 그 이재명 씨는 저 허경영 신인님을 속히 만나가지고 전 국민 18세 이상 1억 원의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하든지 그 이재명 씨 머릿속에 허경영 신인님을 만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좀 받아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국가혁명당 당원인데, 그 민주당 거기에 게시판에 글을 적으려고 하니까 만부득이 민주당 거기에 당원이 등록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등록을 해놨다고. 그렇지 않고 또 이재명 씨에게 이제 말이 들어갈 수 있는 내가 한 사람은 알고는 있는데, 뭐 전직 국회의원인데, 참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니까 허경영 신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21대 국회의원을 내가 잘 알지. 뭐 지금이라도 전화하면 만날 수는 통화가 되고 여러 번 만났잖아. 그리고 뭐 차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고 나면 이분이 또 그 내각에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갈 확률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은 알고는 있는데, 내가 이제 왜 어렵냐니까, 지금 어제 불구속 구속 적부 심사에서 또 기각이 됐지. KBS, MBC YTN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하는데 허경영 성추행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온갖 명패하는데, 천당행 티켓이 5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축복 100만 원이다, 이런 거 나쁜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내가 이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21대 국회의원님인데 그분 통하는 수는 있지. 그래서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모 교수 말이지.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더라고. 그 사람은 종교의 종자도 몰라요. 이 사람은. 이운수는 원활한 천지대운이단 말이야. 원활한 천지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것이 원활한 천지대운이야. 나는 왜 그걸 확신하느냐.
원래 내가 69세잖아. 만 69세단 말이야. 1956년생이니까 만 69세인데 내가 만 13세, 14세, 15세 때부터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1969년이 그 모 교수가 태어나기 4년 전에 그 모 교수는 1974년생인가.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태어나기 한 5년, 6년 전에 내가 중학교 1학년에 국민학교 마치고 중학교 그 당시에는 다 시험치가 갔을 때예요. 뭐 시험치 가지고 하여튼 중학교를 가니까 그 한 반에 그 사람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잖아. 기미가 맞는 사람이 있잖아. 기미가 맞아야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하지. 또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아. 또 그 사람도 내를 또 맞으니까 서로 맞으니까 같이 다니고 이야기를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친구를 알았어. 그 친구가 워낙 공부를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지휘도 잘하고 1969년도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지금은 뭐 피아노 교습소가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피아노, 우리도 얼마 전에 피아노가 있다가 이사 오면서 버리고 와 버렸습니다. 돈 주고 버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디지털 피아노를 해가지고 옛날 그런 디지털 피아노 아닌 것은 좀 매매가 되는 것 같은데 디지털 피아노는 고물 처리하더라고. 그래 돈 주고 버렸어요. 디지털 피아노는. 그래서 요즘은 피아노가 흔하잖아요. 그런데 내 1969년도에 그때는 피아노가 그렇게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고. 그런데 그 피아노를 잘 쳤어. 그 내 친구가. 그 친구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세계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하고는 정신적인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늘 책을 보더라고. 늘 책을 봐. 공부 잘하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 늘 하는 말이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자기 아버님이 이제 교회 장로예요. 교회 장로고 한국 기대원 협회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무료로 나눠주는데 이분 아버님께서 굉장히 그 일에 많은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 성경책을 좀 가까이 하게 됐어요. 북 오브 북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북 오브 북스다 말이야. 책 중에 책. 수만 권의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한 권의 책을 읽어도 중요한데 그런 책을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을 읽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책은 바이블이다. 성경책이다. 그런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을 이렇게 쭉 봤다고. 그 친구는 이제 어쨌건 공부를 잘해요. 잘해가지고 이제 서울대학원 오고 미국 뉴욕 대학교까지 간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이제 헤어져가지고 캐나다에 있다는 것만 아는데 아마 죽진 않았을 거야. 살아있을 건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지금 연락 안 한 지가 25년 지났다고. 2000년도에 내가 해운대에서 한번 만나고 그 뒤로 헤어져가지고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주 자기 아버지가 그냥 이름을 내가 여러 번 밝혔지. 아마 그분도 아마 아버님이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지금 카나다에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면은 내한테 연락을 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전화번호 주고 한번 연락 주세요 그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 친구는 기독교 이제 그 바이블 맞는 게 아니고 그 뭐 고등학교 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우 이론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더라고. 나는 뭐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리고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뭐 실천 이성 비판 이런 걸 읽더라고. 나는 뭐 아직까지도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내가 읽은 적도 없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당시에 또 이제 제렌 캐거르의 이제 뭐 죽음이 이르는 병이라든지 이런 책을 또 읽어요. 그리고 뭐 장자, 노자 이 책을 또 읽고 어느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차원이 높지. 어떤 간에 그 친구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한우궁에 고시성 가진 분이 있던데 어제 아래 뭐 김호건님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내가 팩스 번호를 좀 알려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 알아보고 공지를 하겠다 그러는데 공지에 보니까 고시성 가진 분이 그 담당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 내가 이제 청소년기 시절 때에 고현범 목사님을 내가 알게 됐다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사후에 영원한 천당과 영원한, 기독교는 그렇다고. 영원한 천당과 영원한 지옥 두 개밖에 없어요. 사후에 영원히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기독교가 아니지.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해야 가장 큰 일이냐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영원한 천당으로 가게 해주는 거잖아, 모든 사람은. 그때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을 다 기독교인화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목적이고 그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초국한단 말이야. 초국하는 과정에서 견성도 하고 그래요. 불교의 종기라고 하는 것은 견성성불이란 말이야. 견성을 했다 그러면 불교의 50%를 아는 거거든. 그것을 나도 기독교를 신앙을 하면서 그렇게 알게 된 거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를 벗어나고 또 불교의 어떤 가르침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것만 해가 될 게 아니라고. 규역의 세계도 알아야 되고 또 동학의 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재명 씨가 동학을 하는데 이재명 씨는 동학이 뭔지를 몰라요. 이재명 씨는 정말 그 내가 볼 때는 한 2000년 만에 태어난 그런 위대한 정치인인데, 이 종교의 그 진리는 이 사람이 몰라. 아주 훌륭하고 굉장한 사람이지만은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피레미어 같은 거단 말이야, 그거는. 이재명이가. 자, 그러면은 최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와가지고 이 세상을 새로 마무리 짓는다, 이거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 사람이 강정산이고, 강정산은 분명히 허시성으로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허참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그 사람은 소띠로 온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강정산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분이 여러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한경이라고 있어요. 대순진리 쪽으로. 그 원래 조철제 밑에, 조철제가 태극도를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그 부산 감천에 있다가 그 밑에 좀 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69년에 서울 중곡동에 와서 한판 차린 것이 대순진리라고. 또 뭐 강정산 계열의 대순진리를 뭐 악마로 보는 그런 또 단체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강정산 가르침의 총결론은 허시성으로 오는 참 신인을 찾아라, 이게. 그 경영이잖아. 그래서 어제 일시적으로
또 뭐 구속 적부심사에서 뭐 기각이 됐다 해가지고 뭐 이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원한 천지대운이란 말이야.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은 이미 세계 황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비일희를 하지 않아요. 지금 가는 것은 뭐 그 조성리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잘하더라고. 일식은 태양을 일시적으로 가리는데 한 2분 정도 가린다 그러더라고. 개기 일식 때. 허경영 신님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영의 몸이 되고 구속 상태에 있지만은 오래 가는 게 아니라고. 그 모 교수는 그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 아니다. 이렇게 열렬히 주장을 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교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야. 교수다 이러면 나는 많이 안다. 딴 사람보다 나는 많이 배웠다. 이것을 깨뜨려야 된단 말이야. 아무나 알수록 내가 모른다. 나는 부족하다. 많이 좀 더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빈약한 거다. 이걸 알아가지고 좀 더 진실된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나는 교수다. 나는 박사다. 뭐 이래가지고 말이지. 나는 뭐 서울대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딴 사람을 이렇게 낮춰보면 그거 되는가, 임마. 아이고, 이 자식들. 자, 이러나 저러나 간에 이 세상은 허경영 신임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대로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은 뭐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인데 지금 막판으로 이제 미친 지랄 발광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6월 3일 날 이제 투표하는 날인데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투표하는 날인데 그때 개표할 때 무슨 뭐 이렇게 뭐 난리 천둥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어제 윤석열이가 뭐 부정선거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다 그래요. 그거는 나는 이제 좀 더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더 나도 깊이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2020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 46대 대통령 선거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완전 부정선거거든. 그 바이든이 그 대통령이 억지로 된 거단 말이야. 부정선거 해가지고 당선된 거니까 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병호 박사라든지 기타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많거든. 박지원 변호사라든지 뭐 옛날에 그 국회의원 한 사람 KBS 아나운서 하다가 국회의원 한 사람 그 사람 의견도 또 들어보고 또 그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또 다 들어보고 변희재 씨 같은 경우가 부정선거가 없다 그러거든. 한교안 씨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니까. 그런데 지난 그 총선하고 뭐 이런 거는 부정선거가 지난 총선에서는 나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봐요. 지금 어제 아래 지난번에 내가 그 부산 교육감 재선거 할 때 그때 내가 투표하러 가니까 지문을 찍더라고. 지문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본인 확인을 하대요. 그런 거는 전에는 없었거든. 그만큼 하도 이제 부정선거 이렇게 하니까 그게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수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나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겠는데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뭐 큰 부정선거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지금 생각에.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제 뭐 저기 김문수가 이준석이하고 단일화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안철수하고 이준석이하고는 쌍극 중에 쌍극인데 어제 또 만났더라고. 단일화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만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고. 여하튼 이러나 저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늘 하는 이야기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싹 다 읽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허경영이야. 그럼 허경영 신인님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단 개기일식처럼 일시적으로 뭐 구속적부심사에 이렇게 기각이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달이 태양을 조금 가리고 있는데 이거는 언젠가 풀려나온단 말이야. 언젠간 사필귀정이 된다고. 이재명이도 그 말하지. 사필귀정이 된다고. 사필귀정은 철칙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박정일 우리 저 선생님께서 이제 또 불로이에 대한 이런 것을 진실 같은 것을 미국이나 일본 이쪽으로 알려가지고 그것이 좀 있으면 대박이 터뜨려질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 일시적으로 이런 게 좀 있어야 무슨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될 것 같아서 아마 백궁에서 그래 스케줄을 그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 없이 그 강정산의 말이 있다고 하늘을 떠도 고치고 땅도 떠도 고쳐서 물 셀 틈 없는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깃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물 셀 틈 없는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계 황제로 되는 것은 한치의 오차 없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허경영.